낙화의 궁정, 백강의 그림자. 프롤로그 꺼지지 않는 불빛. 사비성의 밤은 깊게 가라앉았다. 하늘에는 별빛 대신 구름만이 무겁게 드리웠고 바람은 차갑게 성벽을 스쳤다. 그러나 궁궐의 등불만은 꺼질 줄 몰랐다는 것이 이상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밝게 타올랐고 더욱 많은 향이 피어올랐으며 더욱 많은 음악 소리가 궁궐을 채웠다. 누군가는 그 불빛을 사랑이라 불렀다고 전해진다. 왕의 깊은 애정이 궁녀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저주라 불렀다. 꺼지지 않는 불빛이 오히려 불길한 징조라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다. 성 밖에서는 전쟁의 기운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서쪽으로 진군해 온다는 급박한 보고서들이 매일같이 쌓여만 갔다. 백성들은 피폐했다. 전쟁으로 장정들이 끌려갔고 과도한 세금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났으며 거리엔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궁 안은 여전히 향과 음악이 가득했다. 비단옷을 입은 궁녀들이 복도를 오갔고 연회장엔 술과 과일이 넘쳐났으며 왕의 웃음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다. 의자왕은 서리의 품을 떠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리가 곁에 있었고 밤에 잠들 때도 서리의 손을 잡고 있었다. 조정에서 신하들이 국사를 논할 때도 왕은 자주 서리를 불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반드시 서리의 의견을 물었다. 비녀 하나로 조정의 결정을 내리는 후궁. 그녀가 붉은 비녀를 꽂으면 내관들이 움직였고 비녀가 흔들리면 신하들이 떨었으며 비녀가 가리키는 곳에서 누군가가 무너졌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림자 속에서 삼천 궁녀의 전설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역사는 다시 쓰여지고 있었다. 제일 막 피로 물든 향. 적은 안에 있다. 서리는 전쟁의 패색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왕보다 먼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고 궁궐 밖의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첩보 조직은 촘촘했다. 궁녀들 사이에 심어둔 귀들이 궁궐 안팎의 모든 소식을 그녀에게 전했고 내관들을 통해 신하들의 움직임을 감시했으며 심지어 백성들 사이의 소문까지도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어느 날 밤 서리는 왕의 침소로 들어갔다. 향로에서 피어나는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다. 왕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손이 떨렸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전쟁 소식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서리는 왕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전하,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사옵니다. 왕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신라군보다 무서운 것은 전하를 배신할 신하들이며 당나라보다 위험한 것은 전하의 곁을 떠날 사람들이라고. 조정을 분열시키려는 서리의 계략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왕의 불안을 이용해 신하들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목표였다. 젊은 장수의 유혹. 며칠 후 서리는 젊은 장수 기로를 후원으로 불렀다. 기로는 30 남짓한 나이로 용맹하기로 소문난 무장이었으며 왕의 신임도 두터웠다. 달빛이 후원을 비추고 있었다. 연못 위로 물 한 개가 피어났고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으며 귀뚜라미 소리가 고요함을 채웠다. 서리는 정자에 홀로 앉아 기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엔 붉은 비녀가 꽂혀 있었고 비단옷은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으며 향로에서 피어나는 연기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타박 타박 타박. 기로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는 정자 앞에서 멈춰 섰고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다. 서리는 일어나 기로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물이 흐르듯 부드러웠고 치맛자락이 바람에 살짝 날렸으며 향기가 기로를 감쌌다. 장군, 피곤하시겠군요. 서리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전쟁 준비로 밤낮 없이 일하신다 들었사옵니다. 전하께서 장군을 매우 아끼신다 하시더군요. 기로는 당황한 듯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황공하옵니다. 다만 직분을 다할 뿐이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서리는 기로의 손을 잡았다. 갑자기 다가온 온기에 기로는 움찔했으나 서리의 손은 단단히 그의 손을 붙잡았다. 손이 거칠군요. 검을 많이 주셨나 봅니다. 하지만 이 손이 나라를 지키는 손이겠지요.
서리는 기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기로는 시선을 피하려 했으나 서리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으며 마치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서리는 천천히 기로에게 속삭였다. 장군,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 것 같으신가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 아니면 우리 백제군이요? 그녀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기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다. 백제가 불리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고 기로 역시 그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서리는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숨결이 기로의 귀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고 향기가 더욱 진하게 퍼졌으며 기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장군,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전쟁에서 죽지 않고 권력을 얻고 싶지 않으신가요? 서리의 속삭임은 유혹이었다. 기로는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서리가 그의 팔을 잡았다. 장군,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기로는 서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리는 그에게 신라군과 내통한다는 거짓 서신을 쓰게 만들었고 그 서신을 증거로 다른 장수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3. 조정의 숙청. 며칠 후 조정에서 폭풍이 일어났다. 한 장수가 신라와 내통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고 그 장수는 즉시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다. 왕은 분노했다. 배신자를 용납할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처형을 명했고 장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서리는 왕의 곁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붉은 비녀가 촛불에 반짝였으며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왕은 점점 서리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목하는 신하들을 하나씩 숙청했고 의심스러운 장수들을 멀리 보냈으며 조정은 점점 텅 비어갔다. 서리는 왕에게 속삭였다. 그대들은 전하를 지키는 척하지만 결국 전하를 버릴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전하를 사랑하는 이는 소첩뿐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4. 백성들의 소문. 궁궐 밖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왕이 여색에 미쳐 정사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저작거리를 떠돌았고 왕이 군사보다 향료를 더 많이 사들인다는 풍문이 백성들 사이에 퍼졌다. 어떤 이는 궁궐에 1000명의 궁녀가 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2000명이라 주장했으며 어떤 이는 3000명이라고까지 과장해 말하기 시작했다. 3000궁녀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소문은 항상 과장되는 법이었고 백성들의 불안은 그 숫자를 더욱 키웠다. 서리는 이 소문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은근히 퍼뜨렸다는 설도 있다. 왕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백성들의 불만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제2막 백강의 연애. 1. 향으로 지키는 통치. 어느 날 서리는 왕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전하의 통치는 하늘이 아닌 향으로 지켜야 한다는 기묘한 말이었다. 왕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서리는 조용히 설명했다. 백성들이 전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방법은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고. 서리는 거대한 연회를 제안했다. 백강 가까이에서 열리는 초대형 연회로 궁녀와 내시, 대신과 장수 모두가 참석하는 성대한 행사를 계획했다. 왕은 처음에 망설였다.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연회를 연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리는 왕을 설득했다. 바로 지금이기에 더욱 필요하다고 전하의 위엄을 보여주고 백제의 힘을 과시해야 적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고. 그녀는 왕의 불안을 자극하며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했다. 왕은 결국 서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2. 삼천의 그림자.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백강 근처의 넓은 터에 거대한 천막들이 세워졌고 수백 개의 등불이 준비되었으며 온갖 진귀한 음식과 술이 운반되어 왔다. 그리고 서리는 궁녀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궁궐 안의 모든 궁녀는 물론이고 관아에서 일하는 여인들, 양반가의 딸들까지 강제로 동원되었다. 처음에는 100명 정도였다. 그러나 서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여인을 요구했고 200명, 300명, 500명으로 숫자가 늘어났다. 왜 그렇게 많은 여인이 필요했는지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여러 해석을 내놓는다. 어떤 이는 서리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왕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며 또 어떤 이는 훗날 삼천궁녀 전설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분석한다. 여인들은 불안에 떨었다. 갑자기 궁궐로 끌려온 그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고 두려움에 밤새 울었다. 서리는 그 여인들에게 말했다. 전하를 위한 연회에 참석하는 것이니 두려워 말라고, 아름답게 꾸미고 즐겁게 웃으면 된다고. 그녀는 달콤하게 속삭였다. 3. 화려함과 광기. 연회가 열린 날의 밤은 역사의 길이 남을 만큼 화려했다. 백강가의 넓은 터에는 수백 개의 등불이 켜졌고 그 불빛이 강물에 비쳐 마치 하늘의 별들이 물 위에 내려앉은 듯했다. 천막마다 비단 휘장이 드리워졌고 향로에서 피어나는 연기가 밤하늘로 올라갔으며 악사들이 연주하는 음악 소리가 강둑 전체를 채웠다. 왕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 금으로 장식된 의자 위에서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서리는 그의 바로 옆에 자리했다. 궁녀들이 일렬로 늘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들의 옷은 오색 찬란했고 움직임은 물결처럼 부드러웠으며 치맛자락이 바람에 날릴 때마다 탄성이 터져나왔다. 술이 돌기 시작했고 음식이 끊임없이 나왔으며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밤새 이어졌다. 왕은 취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고 손은 떨렸으며 말은 어눌해졌다. 하지만 그는 행복해 보였다. 이 화려한 광경이 자신의 권력이라 믿었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 착각했다. 서리는 왕의 곁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으며 다만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다. 4. 독이 든 술잔. 한밤중이 되었을 무렵이었다. 서리는 조용히 일어나 한 사람에게 다가갔다. 젊은 장수 기로였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서리는 기로에게 술잔을 건넸다. 장군, 이 술잔을 받으시죠. 전하께서 특별히 하사하신 귀한 술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기로는 비틀거리며 술잔을 받았다. 그리고 단숨에 마셔버렸다. 잠시 후 기로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목을 움켜쥐었고 입에서 거품이 나왔으며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콱! 기로가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선홍빛 피가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고 몸은 경련하듯 떨렸으며 눈은 부릅뜨여진 채 고정되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으며 공포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왕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술에 취한 그의 머리로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다만 기로가 죽어가는 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리는 침착했다. 그녀는 천천히 왕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전하, 반역의 죄를 미리 막은 것뿐이옵니다. 저자는 신라와 내통하려던 역적이옵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리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자신을 지켜줬다고 믿었다. 기로는 그렇게 죽었다. 연회장 한가운데서 피를 토하며 비참하게 죽어갔고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침묵했다. 왕의 완전한 몰락. 그날 이후 왕은 더 이상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었다. 완전히 서리의 꼭두각시가 된 것이다. 왕은 서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모든 일은 서리의 뜻대로 하라고 명했고 누구도 서리의 결정에 반대하지 말라고 선포했으며 서리야말로 자신의 유일한 신하라고 공언했다. 조정은 사실상 서리의 손에 넘어갔고 궁궐은 그녀의 무대가 되었으며 백제는 한 여인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기 시작했다. 6. 사라지는 궁녀들. 연회가 끝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궁녀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10명, 20명으로 늘어났고 결국 수십 명이 동시에 자취를 감췄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서리가 반역자를 찾아내려 밤마다 궁녀들을 신문한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고문을 당한 궁녀들이 죽어 몰래 버려진다는 끔찍한 풍문도 나돌았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서리는 사실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궁녀들을 비밀리에 조직화하고 있었다. 사라진 궁녀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서리의 비밀 조직원이 되어 곳곳에 배치되었다. 어떤 이는 신라 진영으로 보내졌고 어떤 이는 당나라 사신단에 스며들었으며
어떤 이는 백제각지의 요충지에 심어졌다. 서리는 거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백제가 무너질 때를 대비한 그녀만의 생존 전략이었다. 제3막 붉은 달의 서약 1. 우리만의 나라. 백강가의 연회 이후 서리는 왕에게 속삭였다. 전하,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만의 나라를 지키시지요. 왕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서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온기만이 그를 안심시켰다. 서리는 왕을 궁녀 1000명이 있는 비밀 정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궁궐 깊숙한 곳에 위치한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출입구는 하나뿐이었으며 서리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정원에는 여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녀들은 모두 서리가 모은 궁녀들이었다. 어떤 이는 궁궐에서 일하던 여인이었고 어떤 이는 강제로 끌려온 양반가의 딸이었으며 어떤 이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고아였다. 그녀들의 공통점은 하나,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리는 왕에게 말했다. 이들은 전하를 지키기 위해 모인 꽃들입니다. 전하의 위엄을 보여줄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옵니다. 왕은 취한 듯 여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고 판단력은 흐려져 있었다. 네. 거짓 정보. 서리는 일부러 왕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전하, 당나라의 첩자가 궁녀들 사이에 있다 하옵니다. 찾지 못하면 모두 위험하옵니다. 전하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왕은 충격을 받았다. 첩자. 내 곁에.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첩이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누구인지 확실치 않사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내야 하옵니다. 왕은 미친 듯이 궁녀들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여인들을 불러 다그쳤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이를 색출하려 했으며 점점 더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리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3. 강으로 도망치는 여인들. 궁녀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매일 밤 누군가가 끌려가 신문을 받았고 비명소리가 궁궐을 울렸으며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왕의 눈빛은 점점 더 미쳐갔고 서리는 그 곁에서 왕을 부추겼다.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첩자를 놓치면 모두 죽는다고 왕의 불안을 극대화시켰다. 견디다 못한 일부 궁녀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밤의 어둠을 틈타 담장을 넘었고 경비를 피해 궁궐을 빠져나갔으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녀들 중 일부는 백강 쪽으로 향했다. 강을 건너면 안전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은 깊었고 물살은 거셌다. 밤의 어둠 속에서 강물은 검게 보였고 공포에 질린 여인들은 제대로 헤엄칠 수도 없었다. 일부는 강에 빠져 익사했고 일부는 반대편 기슭까지 헤엄쳐갔으나 지쳐 쓰러졌으며 일부는 강둑에서 추격병에게 붙잡혔다. 백성들은 그 광경을 목격했다. 밤마다 궁녀로 보이는 여인들이 강가로 달려오는 모습을,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비명을 지르며 사라지는 모습을. 그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왕이 미쳐 궁녀를 죽인다더라. 궁녀들이 스스로 강에 몸을 던진다더라. 3000명의 궁녀가 모두 강에 빠져 죽었다더라.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실제로 강에 빠진 여인은 수십 명에 불과했으나 백성들의 입을 거치며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불어났다. 삼천궁녀 투신설의 시초였다. 4. 서리의 연극. 서리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아니, 계획한 것이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궁녀들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일부러 도망칠 틈을 주었으며 백강 쪽 경비를 느슨하게 만들었다. 궁녀들이 강으로 도망치도록,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이 목격하도록 모든 것을 설계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서리는 전설을 만들고 싶었다. 의자왕의 방종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백제 멸망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역사의 길이 남을 비극의 서사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했다. 백성들은 왕을 저주했고 신하들은 절망했으며 적군은 사기가 올랐다. 백제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붕괴의 중심에 서리가 있었다. 서리는 밤마다 후원에 나와 백강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강물을 비추고 물결이 일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붉은 비녀를 쥐고 미소 지었다.
왕은 내 연극의 주인공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쓴 대본이다. 오, 멸망을 준비하는 여인. 서리는 백제의 멸망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은 이미 백제 국경 가까이 다가왔고 백제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으며 조정은 마비되어 있었다. 왕은 현실을 보지 못했지만 서리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존을 준비했다. 비밀리에 금과 보석을 모았고 신라 측과 은밀히 접촉했으며 탈출 경로를 확보했다. 서리가 사라지게 만든 궁녀들 중 일부는 이미 신라로 넘어가 그녀를 위한 안전가옥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리는 왕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 이미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에게 왕은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고 이제 그 도구는 쓸모를 다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어느 날 밤 서리는 왕의 침소에서 마지막으로 왕을 안았다. 왕은 서리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은 듯한 표정이었다. 서리는 잠든 왕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동정도 사랑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다. 이 남자는 왕이었지만 왕답지 못했고 강했지만 약했으며 사랑받고 싶어 했지만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그리고 그 모든 약점을 서리는 이용했다. 전하, 당신은 행복했나요? 서리는 속으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왕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서리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전하. 이것이 마지막 인사입니다. 6. 붉은 비녀의 주인. 서리는 침소를 나와 후원으로 향했다. 새벽이 가까웠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리는 연못가에 섰다. 물 위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그녀는 머리에서 붉은 비녀를 빼들었다. 햇살이 그것을 비췄다. 붉게 빛났다. 마치 피처럼. 이 작은 비녀 하나가 한 나라를 무너뜨렸다. 이것이 꽂힐 때마다 누군가가 죽었고 이것이 흔들릴 때마다 역사가 바뀌었으며 이것이 가리키는 곳에서 왕조가 무너졌다. 서리는 비녀를 물속에 던졌다. 풍덩. 작은 소리와 함께 비녀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물결이 일렁이며 퍼져나갔고 곧 고요해졌다. 비녀는 영원히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서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백제는 끝났지만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권력을 찾을 것이다. 에필로그 백강의 전설. 그날 백강은 붉게 물들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여인들이 강에 몸을 던졌다고 믿었고 역사는 왕의 욕정이라 기록했다. 삼천 궁녀의 전설은 그렇게 탄생했다. 의자왕의 방종, 궁녀들의 비극, 백제의 몰락을 상징하는 슬픈 이야기로.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이 한 여인의 치밀한 계략이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연출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삼천 궁녀의 투시는 실제가 아니라 서리의 각본이었다는 것을. 얼마 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했다. 사비성은 무너졌고 의자왕은 항복했으며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왕은 당나라로 끌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서리는 사라졌다. 어떤 기록에도 그녀의 이후 행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에서 지워졌다. 어떤 이는 그녀가 신라로 도망쳤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당나라로 갔다고 주장하며 어떤 이는 백성들 사이에 숨어 평범하게 살았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다. 서리는 살아남았다는 것. 왕조는 무너졌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녀는 멸망하지 않았다. 역사는 그녀를 잊었지만 그녀는 역사를 움직였다. 백강의 물은 여전히 흐른다. 천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강물은 밤낮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 물속 어딘가에 붉은 비녀 하나가 잠들어 있다고 전해진다. 한 나라를 무너뜨린 비녀가, 삼천 궁녀의 전설을 만든 비녀가. 달 밝은 밤 백강가를 지나는 사람들은 가끔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여인들의 흐느낌 소리, 비단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작고 날카로운 금속성의 소리. 마치 비녀가 흔들리는 소리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삼천 궁녀의 한이라고 말한다.
억울하게 죽어간 여인들의 원혼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 그것이 실은 한 여인의 웃음소리라는 것을, 권력의 게임에서 승리한 자의 조용한 승리 선언이라는 것을. 서리.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그녀가 만든 전설은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 숨쉰다. 삼천궁녀. 그 슬픈 전설 뒤에 숨겨진 진실, 한 여인의 완벽한 연극. 붉은 비녀의 주인이자 백제를 무너뜨린 마지막 꽃. 역사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녀는 역사를 지배했다. 왕보다 강했고 신하들보다 똑똑했으며 누구보다 살아남는 법을 알았던 여인. 백강은 오늘도 흐른다. 붉은 석양이 강물을 물들일 때 사람들은 삼천궁녀를 떠올린다. 하지만 아무도 서리를 떠올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것이다. 기억되지 않는 것,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림자가 더 오래 남는다. 빛보다 어둠이, 왕보다 후궁이, 진실보다 전설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 서리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만든 이야기가 1000년, 2000년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삼천궁녀의 전설이 영원히 회자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전설 뒤에 자신의 완벽한 승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백강의 물결이 달빛에 반짝인다. 그 속 어딘가에 붉은 비녀가 잠들어 있다. 1000년의 시간을 견디며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그 존재를 증명하며 한 여인이 어떻게 역사를 다시 썼는지를, 어떻게 왕을 지배했는지를, 어떻게 전설을 만들었는지를. 이것이 낙화의 궁정, 제4부. 백강의 그림자 이야기다. 떨어지는 꽃처럼 아름답지만 슬펐고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제했으며 전설처럼 믿기 힘들지만 진실이었던 이야기. 백제는 멸망했다. 하지만 전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전설을 만든 여인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남았다.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누구도 모르게, 그러나 누구보다 강하게.